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드디어 오늘 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글들을 읽어왔나, 그러면서 칸트의 사유를 따라갔나 하는 비밀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번 강의부터 한동안 우리는 대상 일반에 대한 오성의 관계와 대상의 선천적인 인식 가능성, 이 부분을 읽을 건데요. 지금까지 칸트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가고 배우고 생각해 왔던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칸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밝히면서 읽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80쪽 마지막 줄부터입니다. 앞절에서 분리해서 낱낱이로 진술한 것을 우리는 이제야 묶어서 연결을 지어 제시하고자 한다. 경험 일반의 가능성과 경험 대상의 인식 가능성이 의존하고 있는 세 가지 주관적인 원천이 있다. 감감과 구상력과 통각이 즉 그것이다. 이 셋 중에 어느 것이라도 경험적으로 고찰될 수 있다. 즉 주어진 현상에 대한 적용 중에 고찰될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선천적인 요소 혹은 기초이기도 하고, 이런 기초 자신이 경험적 사용까지도 가능하게 한다. 감관은 현상을 경험적으로 지각 중에 현시한다. 구상력은 현상을 연상해서 또 재생해서 현시한다. 통각은 재생된 표상과 현상과의 동일성에 관한 경험적 의식 중에서, 따라서 재인 중에서 현시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하나 구분하고 나누었던 것, 각지 재생 재인으로 나누어서 고찰했던 것을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사유해 보도록 하자고요. 칸트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식이란, 알미란 언제나 앞에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참이라고 느껴질 때, 그것이 이러저러한 것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 때 알미 발생한다고, 경험이 발생한다고, 드디어 인식이 생성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란색 의자, 하얀색 컵, 빨간 장미라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사유 능력이라든지 그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어떤 원리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명확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또한 이런 원리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요. 엷긴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칸트는 지금까지 그 인식의 원리, 우리가 애초에 가지고 있는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선언적인 원리에 대해서 탐구하고 연구하고 사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칸트가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가능하게 되는 것인가 라고 알고 보니 감각과 구상력과 통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감각은 무엇일까요? 네, 5가지 감각기관이라고 해도 좋고요. 칸트가 감성에서 이야기했던 시간과 공간의 틀을 통해서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 능력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즉 우리는 무엇인가를 안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서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장미는 빨갛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컵은 하얗다고 알고 있고요. 의자는 파랗다고 경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장미의 빨간색은, 컵의 하얀색은, 그리고 의자의 파란색은 우리가 대상을 직접 보아야만 알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암과 인식은 우리의 생각과 사유 능력으로 모두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일정 부분 정보를 주어야 된대요. 그런데 빛의 다양한 영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가시광선의 영역만 볼 수 있고 그것만 알 수 있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잖아요. 선생님, 우리는 가시광선 외에도 적외선과 자외선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거야 우리가 과학기술을 많이 발전시켜서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인 능력을 뛰어넘어서 외부의 정보를 확보하는 그런 기술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런 기술들이 오히려 우리 인간의 신체 능력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외부 대상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칸트가 말했던 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있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물 자체의 영역도 대상에게 있구나라는 걸 더 확실하게 해준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저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관이 있어야 되고, 정보가 무조건 쌓여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알미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눈은 다양한 시각 정보를 우리 뇌에 보낼 것이고요. 귀는 다양한 청각 정보를 우리 뇌에 보낼 거예요. 코는 후각 정보, 혀는 미각 정보, 피부는 다양한 촉각 정보를 우리 뇌로 보낼 겁니다. 뇌는 이런 정보들을 무수하게 한꺼번에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를 받은 게 다가 아니고요. 이제는 뇌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처리해서 이것은 시각 정보구나, 이것은 청각 정보구나, 이것은 후각 정보구나, 이것은 미각 정보구나, 이것은 촉각 정보구나 하고 분류를 하고 구분을 지어서 시각 정보는 시각 정보대로 모이게 할 것이고, 청각 정보는 청각 정보대로 모이게 할 것입니다. 각 다양한 정보대로 모이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끝이 아니라 또 그 청각 정보 내에서 정보들을 분류하고 가릴 거고, 시각 정보 내에서 정보를 분류하고 가릴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모을 수 있는, 종합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구상력이 있어야 됩니다. 구상력은 오성의 기능으로서 종합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벌써 대상의 정보를 받아들일 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고 하는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미 전제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외부의 대상의 정보를 받아들일 때도 그냥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틀에, 형식에 비추어서 받아들이고, 우리 사이도 시각 정보는 시각 정보대로, 청각 정보는 청각 정보대로, 후각 정보는 후각 정보대로 분류하고 구분하고 나눌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의 틀이 있어서 그 틀에 비추어서 종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봤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과 내가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그런 정보들이 실은 일치하고 있구나, 언제나 동일한 것들이었구나, 이걸 확인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대요. 바로 이것을 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감감과 구상력과 재인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어서 우리에게 드디어 인식을, 알물,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네요. 그러나 모든 지각의 근저에는 순수 직관이 선천적으로 있다. 연상의 근저에는 구상력의 순수 종합이 선천적으로 있다. 경험의식의 근저에는 순수 통각이 선천적으로 있다. 즉 모든 가능한 표상에 있어서 의식의 일관된 자기 동일성이 선천적으로 근저에 있다. 그렇습니다.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래로부터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 문화와 환경과 경험이 다 다르고 다양하더라도 그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진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외부에 있는 정보를 받아들일 때, 아니면 받아들인 정보를 가지고 사유할 때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언제나 일정한 틀, 보편적인 틀, 즉 자기 동일적인 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다시 말해서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색을 볼 수 있다라는 것과 유사하게 우리의 사유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도 사유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동일한 틀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표상들을 결합하는 내면적 근거를 추구해서 모든 표상들이 합이라는 점에 도달하려고 하면 그로 인해 비로소 가능한 경험을 위한 인식의 통일을 얻는 점에
도달하려고 하면 우리는 순수한 통각에서 출발해야 한다. 자, 우리가 우리 안에 맺힌 혹은 우리 뇌에 맺힌 다양한 정보들을 각각 날려보내지 않고 흩어보내지 않고 한 곳으로 모아야 드디어 인식과 암과 경험이 생길 텐데요. 바로 이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시작, 그 시작점이 무엇이라고요? 선엄적 통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아우르는, 모든 의식을 통일시키는 그 하나의 의식에서 우리의 모든 인식과 경험이 발생한다고 칸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모든 직관이 의식 속에 섭취될 수 없다면 모든 직관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되고 우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어진다. 의식을 통해서만 인식은 가능하다. 우리의 인식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표상에 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관된 자기 통일성을 모든 표상이 가능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선천적으로 의식하고 있다. 이 원리는 선천적으로 확고하고 우리의 표상 중에 모든 다양을 통일하는 선언적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주관에 있어서의 다양의 통일은 종합적이다. 그러므로 순수 통각은 모든 가능한 직관 중에 있는 다양의 종합적 통일에 대한 원리를 주는 것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시각 능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정보를 뇌로 보내줬어요. 우리 고막을 흔드는 다양한 청각 정보들을 귀가 뇌로 보내줬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자극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혀가 느껴서 그것들을 뇌로 보내줬어요. 그런데 불의한 일로 잠시 동안 이 뇌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눈으로 외부의 어떤 대상들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았다 한들 그것을 진짜 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귀로 정말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었다고 한들 그걸 정말 들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혀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한들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진짜 눈으로 외부의 세계를 보고 있고 귀로 외부의 소리를 듣고 있고 혀로 외부의 음식들을 맛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뇌가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직관을 통해서, 즉 우리의 수용 능력으로 외부의 정보들을, 대상이 우리를 촉발하는 그런 표상들을 우리가 수용해서 받았다고 해봅시다. 저런 것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의식이 없다면, 사유 능력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암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칸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뇌가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나의 일정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려면 언제나 내가 먼저 존재해야지. 이거는 당연히 선천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다고 칸트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 선엄적 통각이 나를 나로 있게 하는 하나의 의식이 모든 다양한 것들을 종합하는 그런 통일의 근원적인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의 오성은 저 감관을 통해서, 즉 경험을 통해서 오는 정보들을 종합하는 거니까요. 선엄적 통각이 모든 경험마저도 다 종합하는 그런 근원적인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건너와서 그런지 오늘의 내용이 그렇게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내용만 가지고서 지금까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 조금씩 이해가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노력에, 수고에 스스로가 대견해 하시고요. 또한 제가 이렇게 어려운 책들을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돕고 있으니까요. 얼마 안 남은 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끝까지 저와 함께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